안녕하세요. 63세 된 박민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아찔했던 일이었는데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부천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고 저는 근처 상가에서 주차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6시간씩 주 5일 일하니까 그럭저럭 할만해요. 아내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나이에 아직도 일을 한다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두 아들 결혼시키느라 퇴직금도 거의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둘이 벌어서 생활비도 충당하고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60세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25년 동안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일을 했는데 워낙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야근도 자주 하고 끼니도 제때 못 챙기는 날이 많았죠. 그래도 큰 병 한 번 없이 지냈으니까 건강한 줄 알았는데 혈압이 160에 100이 나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뭔가 정말 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하면서요. 아들들도 전화로 꼭 약 챙겨 드시라고 신신당부했고요. 결국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모스탄이라는 약이었는데 매일 아침 한 알씩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약 먹는 것도 어색하고 가끔 속이 메스꺼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혈압이 많이 안정됐어요. 130에 85 정도로 떨어졌으니까요.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시고 저도 점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 정도 별 문제 없이 지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혈압약 한 알 먹고 출근 준비하고 그게 완전히 습관이 된 거죠. 혈압도 계속 잘 관리됐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고요. 저는 이제 완전히 안심했어요. 약만 꼬박꼬박 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다른 주의사항들은 조금씩 잊어버리게 됐어요. 술도 완전히 끊지는 못했어요. 예전만큼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동창들이나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 한 잔씩 했거든요. 아내가 술 좀 줄이라고 하긴 했지만 워낙 적게 마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따라 분위기도 좋고 모든 친구들이 다 모였고요. 저는 평소대로 아침에 혈압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동창 모임에 갔는데 다들 너무 반가워하니까 저도 모르게 소주를 조금 더 마시게 됐어요. 평소에는 한 잔 정도만 마셨는데 그날은 3잔 정도 마셨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술 때문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 술이 약해진 건가 싶었죠.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시야가 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친구들이 민철아, 너 괜찮니? 하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려고 해도 입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 다음 기억은 병원에서 깨어난 거예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내와 큰아들이 울먹울먹하면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의식을 잃었던 시간이 6시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데 혈압약과 술을 함께 마셔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혈압약과 술을 함께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혈압약 자체가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거기에 알코올까지 들어가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한 경우에는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약을 먹으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내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의식이 없는 저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아들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고 작은 아들도 인천에서 밤늦게 왔고요. 정말 가족들에게 미안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는데 무지하고 안일한 생각 때문에 가족들을 이렇게 걱정시켰다는 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의사 선생님과 다시 자세한 상담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제가 모르고 있던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선 혈압약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혈압약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알코올도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제가 먹고 있는 아모스탄 같은 AC 억제제는 알코올과 함께 복용했을 때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사까지 올 수 있다고 하시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한 달에 한두 번씩 술을 마셨는데 그때마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었던 거죠. 또 알게 된 건 혈압약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술만이 아니더라고요. 자몽이나 자몽 주스도 피해야 하고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 같은 다른 약들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상호작용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도 나이 들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물 상호작용표를 보니까 정말 지켜야 할 게 많더라고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들, 주의해야 할 생활습관들까지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선 술은 아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아쉬웠지만 그날의 공포감을 생각하면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동창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제는 음료수만 마셔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하면서 권하기도 했지만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일을 얘기해 주니까 모두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들도 조심해야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약물 복용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몇 시에 약을 먹었는지, 혈압은 어땠는지, 특이한 증상은 없었는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혈압 측정기도 하나 샀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집에서 혈압을 재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 변화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약물 효과도 더 잘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아내도 이제는 제 약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제가 깜빡하고 약을 안 먹었을 때 알려주기도 하고 병원 갈 때도 함께 가서 의사 선생님 설명을 같이 듣고요. 두 사람이 함께 관리하니까 훨씬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정기 검진도 더 자주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갔는데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혈압약 효과도 확인하고 다른 합병증은 없는지도 체크하고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도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궁금한 건 다 물어보고 모르는 건 꼭 확인하고 와요. 예전에는 약만 잘 먹으면 돼요라는 말씀에 안심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 물어봐요. 특히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약을 처방받을 때는 반드시 혈압약을 먹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감기 걸려서 내과에 가도 무릎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도 혈압약 복용 중이라는 걸 꼭 얘기하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고려해서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은 혈압약 드시는 분은 이 소염제보다는 이 약이 더 안전해요라고 하시면서 다른 약을 처방해 주시기도 하고요. 이제는 약국에서도 상담을 받아요. 처방전을 가져가면 약사님이 혈압약과 함께 복용해도 괜찮은 약들이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단 이 약은 식후에 드시고 이 약은 잠자기 전에 드세요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공부도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의료 정보 사이트들을 찾아서 혈압 관리에 대한 정보를 읽어보고 있어요. 물론 인터넷 정보를 맹신하지는 않고 궁금한 건 의사 선생님께 꼭 확인받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건강 관련 책들도 빌려서 읽고 있어요. 특히 고혈압 환자를 위한 생활 가이드 같은 책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약물 복용법뿐만 아니라 식이요법, 운동법, 스트레스 관리법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식단도 많이 바꿨어요. 예전에는 짠 음식을 워낙 좋아했거든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젓갈류 이런 거 정말 좋아했는데 이제는 많이 줄였어요. 처음에는 음식이 싱거워서 맛없다고 느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내도 요리할 때 소금을 훨씬 적게 넣고 대신 마늘, 생강, 허브 같은 걸로 맛을 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맛도 괜찮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일석이조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차 관리 일만 해도 충분히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유산소 운동을 따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녁 퇴근하고 나서 부천중앙공원에서 30분씩 걷고 있어요. 처음에는 혼자 걷기가 좀 심심했는데 아내도 함께 나오면서 같이 걷고 있어요. 걸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인사하고요. 이제는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됐어요.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확실히 체력도 좋아진 것 같고 혈압도 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약만 먹으면 혈압이 130에 85 정도였는데 지금은 운동까지 하니까 125에 80 정도로 더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신경 쓰고 있어요. 주차 관리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무례한 운전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건강이 우선이다 하면서 빨리 잊으려고 노력해요. 집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나서는 무거운 뉴스나 스트레스 받는 TV 프로그램 대신에 가벼운 예능이나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봐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들과의 소통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 끙끙 앓았는데 이제는 몸에 이상이 있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아내한테 바로 얘기해요. 그러면 아내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챙겨주고요. 아들들하고도 건강 얘기를 자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할 때 아버지 혈압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하고 물어봐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 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큰아들이 얼마 전에는 혈압 측정기를 하나 더 사줬어요. 휴대용으로 작은 건데 외출할 때 가져다니면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재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 했는데 막상 가져다니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작은 아들은 건강 관련 앱을 깔아줬어요. 혈압 기록하는 앱인데 매일 혈압 수치를 입력하면 그래프로 보여주고 평균값도 계산해주고 이상한 패턴이 보이면 알려주기도 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웠는데 며칠 배우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 앱을 쓰면서 알게 된 게 제 혈압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기압이 낮은 날에는 혈압이 조금 높아지고 맑고 따뜻한 날에는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런 패턴을 알고 나니까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더 조심하게 되고요. 또 알게 된 건 잠을 잘 못 잔 날에도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관리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밤 10시 반에는 침대에 누워서 11시까지는 잠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TV 보다가 12시, 1시까지 깨어있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됐는데 혈압약을 먹는 시간도 일정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든 생각날 때 먹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효과가 더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달에 정기검진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참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다른 수치들도 다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당뇨 수치가 좋아진 게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당뇨 초기 단계였는데 지금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과 식이 조절을 잘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압 관리하다 보니까 당뇨까지 좋아진 거죠. 이제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편이에요. 직장 동료 중에 혈압이 높은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드렸어요. 약물과 술의 상호작용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분도 가끔 술 마시면서 혈압약 먹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상세한 상담을 받았어요. 그분도 이제는 술을 끊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계세요. 저처럼 위험한 일을 겪기 전에 미리 조심하게 된 거죠. 동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에게도 가끔 얘기해 드려요. 특히 약국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약물 상호작용 확인해 보셨어요? 의사 선생님께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모르셨던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아, 그런 위험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껴요. 요즘에는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취미가 됐어요.
도서관에서 의학 관련 책도 빌려보고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의료 사이트들도 찾아봐요. 물론 인터넷 정보를 100% 믿지는 않고 궁금한 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확인받고 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고혈압 환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처럼 위험한 상황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건강 강좌 같은 걸 할 때 참석해서 제 경험담도 나누고 다른 분들의 경험도 들어보려고 해요. 지난달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만성질환 관리 교육에 참석했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약물 복용법에 대한 설명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때 알게 된 건데 혈압약도 종류가 정말 많고 각각 주의사항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먹는 AC 억제제 말고도 칼슘 채널 차단제, 베타 차단제, 이뇨제 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 다른 약물이나 음식과의 상호작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어떤 종류의 약을 먹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 약의 주의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그냥 혈압약이라고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의 약인지는 몰랐거든요. 지금은 제가 먹는 약의 성분명, 용량, 복용법, 주의사항을 다 외우고 있어요. 아모스탁 5mg, 암로디핀 성분, 하루 한 번 아침 식후 복용, 알코올 금지, 자몽 섭취 금지, 다른 혈압약과 중복 복용 금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약봉지에 적혀 있는 정보도 꼼꼼히 읽어봐요. 예전에는 그냥 버렸는데 이제는 다 읽어보고 중요한 내용은 따로 메모해 놓기도 해요.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라는 내용도 있고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때 주의사항도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약국에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상담받아요. 이 약 먹을 때 주의할 점이 또 있나요?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음식 중에 피해야 할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물어봐요. 약사님들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약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말 많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진료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설명을 못 해주실 때가 있는데 약사님들은 시간을 충분히 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특히 일반 이 약품을 살 때는 더욱 조심해요. 두통약, 감기약, 소화제 이런 것들도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그런 약을 살 때도 혈압약 먹고 있는데 이 약 먹어도 되나요? 하고 꼭 물어봐요. 그랬더니 약사님이 이 성분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다른 약으로 바꿔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더 안전한 약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맙더라고요. 이제는 외출할 때도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요. 약 케이스에 혈압약은 물론이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혈압 측정기도 가져가고 응급 연락처도 적어서 가져가고요. 핸드폰에도 응급 의료 정보를 입력해 놨어요. 병원 정보, 복용 중인 약물 정보, 알레르기 정보, 응급 연락처 이런 것들을 핸드폰 잠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게 설정해 놨거든요.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의식을 잃더라도 의료진이 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요. 아내도 제 약물 정보를 다 외우고 있어요. 혹시 제가 말을 못할 상황이 되면 아내가 대신 설명할 수 있도록요. 이런 준비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날의 경험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건강관리가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 먹고 혈압 재고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걸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 루틴이 있어서 하루가 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하면서 생활 자체가 더 체계적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요.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는 마음이 드니까 불안감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완전히 걱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끼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해요. 가족들도 이제는 안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갑자기 쓰러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워낙 철저하게 관리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여보가 이렇게 건강에 신경 쓰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공부하시라고요. 특히 술, 음식,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궁금한 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물어보세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하는 것들도 사실은 물어봐야 하는 것들이에요.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가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약사님과의 상담도 꼭 받으세요. 약국에서 약 받을 때 그냥 드세요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약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약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건강 정보를 공유하세요. 혼자서만 알고 있으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요. 가족들이 함께 알고 있으면 서로 챙겨줄 수 있고 위험한 상황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귀찮아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생활이 더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터넷 정보를 맹신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좋은 정보도 많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본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꼭 의사 선생님께 확인받으세요. 저도 요즘에는 건강 정보를 볼 때 신뢰할 만한 사이트인지 먼저 확인해요. 대학병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정보는 비교적 믿을 만하지만 개인 블로그나 상업적인 사이트의 정보는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그리고 같은 질환을 가진 다른 분들의 경험담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것도 참고만 하세요. 저에게 맞는 방법이 다른 분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는 63세이지만 앞으로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약물 복용법을 제대로 지키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고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무서웠던 경험 덕분에 오히려 건강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됐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 경험을 교훈 삼아서 약물 복용할 때는 꼭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특히 술과 함께 복용하는 일은 절대 없으시길 바라요. 건강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앓고 나서야 깨닫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